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 시대가 정말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그 반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오늘은 학술 논문 한 편을 함께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건물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비상구를 막 찾아서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뒤로 하고 드디어 살았다 하면서 안도하고 주변을 딱 둘러봤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완전한 안전한 바깥이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이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은 완벽한 착각이었고 여전히 같은 구조물 안에 그대로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이 기묘한 착시 현상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에 엄청난 역사적인 마일스톤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 외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무려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추월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달러 패권의 붕괴, 탈달러화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건물을 빠져나온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6년 3월에 발표한 학술 연구 논문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금 비축 자산의 전설, 역설, 외국 중앙은행의 금보유가 어떻게 미국 국채의 간접 노출을 창출한가입니다. 저자는 JP 메이얼이라는 연구자입니다. JP가 JP 모건과 헷갈릴 수 있는데 완전히 별개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금융협회, 연방준비제도, IMF, BIS, CMA 그룹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여진 독립적인 학술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주장도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이 2026년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검증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 논문이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과 서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금을 매입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100% 사실입니다. 이 수요가 금값 상승을 이끌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달러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논문이 부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서사입니다. 메이얼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통찰이 바로 운영적 노출이라는 개념입니다. 금이라는 자산 자체는 무국적이고 중립적인 실물일지 모르겠지만 이 금을 거래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보관하는 전 세계적인 인프라망은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금융 아키텍처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악덕 집주인을 비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이사를 나갔는데 새 동네의 마트, 은행, 출퇴근 도로까지 전부 그 집주인 소유라면 어떨까요? 내 몸은 나왔지만 경제 생활 전체는 여전히 집주인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운영적 노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작용하는지 메이얼 보고서가 파악한 7가지 채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금보유량의 앵커 효과, 그리고 코맥스의 가격 지배력, 달러 결제 의존도, 뉴욕 연준의 금고 보관, 그리고 브레튼 우즈의 경로 의존성, 금과 금리의 수익률 연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대체 채널까지 이 7가지가 모두 달러 국채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그 앵커 효과와 코맥스 가격 지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금거래의 90% 이상이 여전히 미국 달러로 결제됩니다. 전 세계 그 금거래소 물량의 74%가 뉴욕 카맥스에서 거래됩니다. 물론 이 비중은 줄어들 겁니다. 이 카맥스에서 거래되는 금의 대부분이 실물금이 아닌 선물계약, 즉 종이금입니다. 실물이 당장 오가지 않더라도 이 종이금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그 글로벌 실물금의 가격표를 그 강제로 써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간에 미연준 파월 의장이 입을 여는 순간 전 세계 금값이 춤을 추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금을 잔뜩 샀는데 내 자산의 가치를 미국 연준 의장의 입술이 결정한다는 것은 확실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 거래 인프라나 가격 결정권이 그 미국에 있다 쳐도 물리적인 보관 문제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수백 톤의 금을 그 본국으로 그 수송해 갔습니다. 프랑스도 그 뒤따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 나라 영토 금고에 내가 직접 잠금세를 채우면 보관 종속성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기국 그 반환 문제는 보관 문제를 해결하지만 시스템적 내재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격 결정, 달러 결제, 정책 민감도 이런 그 채널들은 모두 금고 위치와 무관하게 그대로 그 작동합니다. 2022년 이전까지 금과 미국 물가 연동 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완벽하게 그 역상관관계 마이너스 0.82%라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금값이 내리고 수익률이 내리면 금값이 오르는 시스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기 시작했을 때 과거 공식대로라면 금값은 폭락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금값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금과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현상 기저에는 재정 지배라는 거시경제적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그 재정 적자와 통제 불능의 부채라는 그 공통 위험 요인에 국채와 금이 그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웃님 여러분들 그 여기서 2026년 그 최신 실증 데이터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논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반론을 펴본 겁니다. 2026년 들어서 이 상관관계가 또 한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크게 그 네 가지 국면으로 바뀝니다. 1월까지는 구조적 단절이 이어져서 금이 29.3%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5,589달러를 찍었습니다. 상관계수는 0.35 역설 논리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1월 28일 최고가 이후 2월 27일까지는 잠시 그 전통적인 역방향 관계가 돌아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로 된 것이죠. 그리고 2월 28일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옵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초기에는 안전자산 수요로 금이 급등을 했지만 이후가 그 결정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포가 확산됩니다. 그 페드는 금리 인하 계획을 그 전면 보류했습니다. 3월 한 달간 금값은 무려 13.6%나 폭락했습니다. 2008년도 이후 최대 월간 낙폭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68까지 내려오면서 전통적 역방향 관계가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오일 쇼크가 인플레를 부르고 인플레가 고금리 장기화를 부르고 고금리가 무수익 금의 그 기회비용을 높이는 바로 이러한 그 교과서적 메커니즘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논문이 경고한 내용입니다. 탈달러 서사가 흔들릴 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황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금을 샀다면 이 어마어마한 국채 물량은 누가 다 사들인 겁니까? 이 대목에서 그 달러 시스템이 가진 그 무서운 그 메커니즘이 드러납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대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던진 국채를 누가 샀느냐? 바로 그 테더나 그리고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사들이 사들인 겁니다. 테더와 서클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1,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더 단독으로는 글로벌 17위 국채 보유자입니다. 2025년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반드시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로만 채우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달러 생태계 구원자 역할을 하는 테더가 정작 자기들은 금 129억 달러, 비트코인 9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떤 정치적 편향 없이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전달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죠? 언론이 중국이 국채를 37%나 줄였다는 뉴스만 대서특필합니다. 하지만 전체 TIC 데이터를 열어보면 그림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같은 기간에 영국이 4,380억 달러, 캐나다가 3,140억 달러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미국 국채 총 보유량은 오히려 331% 늘어난 겁니다. 탈달러화는 환상입니다. 보유 주체가 적대국에서 동맹국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금을 팔아라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용을 읽고 나면은 금에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달러화라는 거품 서사가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한 이유로 중앙은행들이 계속 매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이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 위험입니다.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닙니다. 국가가 부도나도 금은 금입니다. 제재 자산 동결 방어 역할도 합니다. 2022년 러시아처럼 자산이 동결될 위험, 자국의 금을 보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 구매력 보존입니다. 수십 년 단위로 보면 금은 구매력을 지켜줍니다. 반면에 금이 해결하지 못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 페드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고요. 달러 인프라 의존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은 수익이 없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달러와 서사 때문에 금을 샀다면 그 서사가 흔들릴 때 실제로 2026년 이란 전쟁 이후에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왜 금이 내리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공황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재 방어, 상대방 위험 제거를 위해 금을 샀다면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직접 답하겠습니다. 네 가지 상황별 가이드입니다. 먼저 지금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금을 보유한 이유를 점검해 주십시오. 달러와 베팅이라면 일부 비중 재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제재 방어나 상대방 우연 목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팁스 실질 수익률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현재 2%대 수준이 1.7% 이하로 내려오면 구조적 환경이 개선됩니다.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전체 자산의 5 내지 10% 범위라면 보험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달러 인프라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에
결론이기도 한 금에다가 그 비트코인,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조합이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뭐 미국의 스트래티지 주식을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안입니다. 비트코인은 앞서 논의했던 금의 7가지 약점을 구조적으로 보완합니다. 분산 가격 발견, 달러 없는 결제, 키 보관으로 동결이 불가하고 12단으로 국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35 내지 45%라는 거, 역사가 17년으로 매우 짧다는 한계도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아마 금이 방패라면 비트코인은 창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는 불완전하고 함께라면 7채널 전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매우 방대하고 깊이에 있는 그 지적 여정을 그 함께 했습니다. 핵심 사이트 세 가지입니다.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첫째, 중앙은행의 금매입은 사실이고 수요는 유효합니다. 단, 이것이 그 달러 탈출이라는 서사는 과잉 해석입니다. 둘째, 금은 최선의 불완전한 해지입니다. 제재 우역 국가에게는 범주적으로 우월한 수단이지만 달러 인프라 종속성은 해소하지 못합니다. 셋째, 진정한 달러 독립을 원한다면 자국 보관 금과 자기 수탁 비트코인 조합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생태계의 그 구원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치명적인 시스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계 민간 기업 파산 위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기업의 알고리즘이 글로벌 경제의 중앙 은행 역할을 자초하는 시대,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이러한 그 선명한 질문을 그 머릿속에 남겨두겠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르게 보고 깊이 파고드는 이러한 그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을 팔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달러화라는 서사의 의문을 가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